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얇은 안개가 흩어지고 차가운 공기 사이로 누군가의 발자국이 고요히 울립니다. 김동완 씨 68. 그는 낡은 재킷에 목깃을 세운 채 무료급식소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줄이 길겠지. 그의 중얼거림엔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은 늘 희망의 시간대였습니다.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가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거라 믿었지요. 그런데 이제 새벽은 하루를 버티기 위해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평생 성실히 살았고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는데 노후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하고 쓸쓸해졌을까요? 누군가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준비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오래전 마흔 즈음의 선택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족을 위해, 회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돈이 안정이라 믿으며 관계를 놓쳤습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고 말하며 뒤로 미뤘습니다. 그 작은 미뤄둠들이 쌓여 지금의 외로운 새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이토록 무겁다면 어제의 선택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그 질문의 답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김동완 씨의 하루 속에는 우리 모두의 어제가 숨어 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김동완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찬 공기를 가르며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난 평생 성실히 살았는데 왜 여기 서 있나? 서울의 새벽은 유난히 차갑습니다. 골목을 가르는 찬 공기 속으로 김동완 씨의 숨결이 허옇게 흩어집니다. 무료급식소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는 줄 끝에서 조용히 두 손을 비비며 기다립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얼굴에는 익숙한 표정이 자리합니다. 괜찮다. 오늘도 버틸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낮게 말하며 숨을 고릅니다. 급식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한 명씩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동완 씨는 낡은 비닐봉지를 품에 안고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섭니다. 스테인리스 식판 위로 담기는 하얀 밥과 김치, 그리고 김이 살짝 오른 국 한 그릇.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 그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 새벽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던 국 끓는 소리와 여보, 밥 식겠다. 하며 웃던 목소리가 불쑥 떠오릅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청년 시절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비 오는 날에도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엔 고깃집 대신 약국에 들러 아내의 혈압약을 사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겨우 본인 구두 밑창을 갈았습니다. 그는 가족이 잘 사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이제 허공에 남았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형편이 어렵다며 오랜 세월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김동완 씨는 자식에게 삶을 짐지우기 싫어 먼저 연락하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의 안녕을 빌지만 이제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은 빠져 있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주변의 노인들은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김치를 잘게 찢는 소리, 국을 뜨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집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마치 오래된 약속 같습니다. 우린 다 비슷하잖아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 묵음의 공감이 오히려 더 깊은 쓸쓸함으로 번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그는 급식소 옆에 걸린 낡은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자신이 아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주름 사이로 묻은 피로, 굳은 인매, 그리고 텅 빈 눈빛. 그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입니다. 이 얼굴이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그는 이따금 생각합니다. 그때 조금만 나를 위해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늘 미안함으로 끝이 납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코트를 사주던 날 당신은 늘 당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겨. 하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아내의 외로움이 깃든 마지막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무료급식소를 나와 거리를 걷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고 길가의 나뭇가지엔 얼음송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는 잠시 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해가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새벽, 빛이 어둠과 섞이는 그 사이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입니다. 그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오래된 체념과 피로, 그리고 사랑의 잔향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그 길이 너무 외로웠음을 인정합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일꾼으로 살다 보니 정작 나로 살아본 시간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그는 다시 걸음을 떼며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따뜻한 밥을 먹었으니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회색빛 하늘 아래로 또다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의 뒤로는 길게 들이운 그림자 하나, 그의 산만큼 고요하고 길고 쓸쓸하게 이어집니다. 햇살이 창백하게 번지던 오전, 김동환 씨는 낡은 셔츠를 다려 입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허리도 꼿꼿이 펴고 머리칼도 빗질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면접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근처 대단지 아파트에서 경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며칠째 들여다보다가 드디어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직 나도 쓸모가 있겠지. 그는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구겨진 셔츠 소매를 펴며 그 말에 스스로 힘을 실어주듯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그는 몇 번이나 이력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적혀 있었습니다. 경비 경력 없음, 건강 양호. 그 밑에 삐져나온 볼펜 자국처럼 작게 쓴 한 줄. 성실하게 오래 일할 자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쓰며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야. 아내가 자주 하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자 그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커피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하루의 풍경이 이제 그에게는 멀어진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하니 햇살이 유리창을 반사하며 번쩍였습니다. 정문 앞엔 관리소 직원이 서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세상은 다르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김동환 씨는 구두 끝을 다시 한번 닦듯 바닥에 톡톡 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한 사람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관리소 사무실 안 젊은 관리소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68이시라고요? 예. 아직 몸은 멀쩡합니다. 조금이라도 시켜주시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엔 오랜 간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서류를 살짝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준이 65세까지라서요. 그 짧은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김동완 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오랜 세월 쌓아온 자존감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멀쩡한 게 무슨 소용이람. 그 한마디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근육질의 팔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도 곱고 아직 무거운 상자쯤은 거뜬히 옮깁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그의 건강보다 그의 나이를 먼저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건넨 이력서는 흰 종이 한 장으로 남았고 그 종이보다 더 얇아진 건 그의 존재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직장인, 햄버거를 먹으며 웃는 학생,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엄마. 모두 자기 자리를 향해 바쁘게 걸어갑니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세상의 속도에서 멀어진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립니다. 손에 쥔 이력서가 땀에 젖어 구겨집니다. 바람이 불자 종이 모서리가 살짝 들립니다. 그는 그것을 다정히 눌러 다시 펴며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내일 또 써야지. 그 말엔 조금의 체념과 아주 작은 희망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에 들어옵니다. 그는 손잡이를 꼭 쥐고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의 풍경이 흘러갑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 카페 앞에 서 있는 젊은 부부, 그리고 햇살 아래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모두가 제 세상 안에서 환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묘하게 낯섭니다. 몸이 멀쩡해도 나이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군. 그 말은 한숨처럼 흘러나오지만 그 안엔 포기가 아닌 이해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늙는다는 건 단순히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일할 자리를 잃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그리고 그 무게는 나이보다 훨씬 먼저 마음을 늙게 만든다는 걸. 버스는 다시 출발합니다.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고 그 빛이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그는 그 온기에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바쁘게 흘러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한 줄의 이력서보다 더 깊은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점심 무렵 서울 종로의 공기는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겨울의 찬바람이 한결 누그러지고 햇빛이 탑골공원의 벤치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김동완 씨는 버스에서 내려 조용히 공원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트럼펫 소리, 장기판을 두드리는 손의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그를 향해 흘러왔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봐, 자리 비었어요. 한 노인이 옆 벤치를 두드렸습니다. 김동완 씨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직 이름을 묻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된 친구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렇죠. 햇빛이 사람처럼 내려앉네요. 그 짧은 대화가 묘하게 마음속의 얼음을 녹였습니다. 근처 커피 자판기에서 종이컵을 2개 뽑아왔습니다. 김동완 씨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그 노인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같이 한잔 하시죠. 아이고, 오랜만이네. 누가 커피 사주긴. 그 노인은 허허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커피는 싱겁고 묽었지만 그 온기가 손끝을 타고 가슴으로 번졌습니다. 김동완 씨는 커피 향 사이로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의 오후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지요. 당신은 커피를 너무 뜨겁게 마셔.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말에 웃으며 당신은 늘 기다리라는 말만 해. 농담을 던지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대화의 상대도 기다림의 이유도 사라졌지만 그 기억 하나로도 커피는 이상하리만큼 달았습니다. 옆자리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지. 우린 이렇게 앉아 있을 시간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그 말에 김동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아있을 시간조차 축복이라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한낮의 빛이 아직 부드럽게 살아 있었습니다. 벤치 맞은편에서는 또 다른 노인들이 모여 소일 삼아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고 누군가는 이기며 서로의 어깨를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 단순한 웃음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서로 이름을 부르는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 부름 하나에도 사람의 존재는 다시 확인되는 법이니까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난 뒤 손끝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 살아있잖아.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커피 한 잔의 온기, 햇빛이 스치는 어깨, 누군가의 짧은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준다고. 벤치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옆자리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여기 나올 거죠? 김동완 씨는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내일도 날이 좋으면 나올 겁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하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지만 그 미소 하나로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오며 그는 걸음을 느리게 옮겼습니다. 오늘도 일은 구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묘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 부르기엔 작고 위안이라 하기엔 담백한 감정이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히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커피 한 잔의 온기로도 버틸 수 있으니까. 햇살은 그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뒷모습 위로 겨울의 잠빛이 부드럽게 스며들며 조용히 하루의 중턱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김동완 씨는 공원 근처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루가 길게 늘어진 고무줄처럼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할 곳은 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커피 한 잔을 나눈 따뜻함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손을 꼭 쥐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이만하면 괜찮은 하루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좁은 골목 모퉁이에서 허리가 굽은 노파 한 분이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손수레엔 폐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종이들이 덜컹거렸습니다. 김동완 씨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그거 무겁지 않으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파는 흠칫 놀라더니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이게 운동이라 생각해야지. 그래야 덜 서럽지요. 그 말에 김동완 씨의 가슴이 살짝 저려왔습니다. 노파의 손은 얇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묶인 노끈에는 오래된 신문과 박스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세요? 글쎄요. 하루 종일 모아도 1,000원 될까 몰라요. 그래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요. 몸이라도 움직이면 마음이 덜 아파요. 노파의 말은 마치 오랜 세월의 울림처럼 조용히 골목에 퍼졌습니다. 김동완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노파의 모습은 고단하지만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무게 위에 자신을 얹어 살아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손수레를 함께 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어이쿠, 괜찮아요. 남도 다 힘든 세상인데 내가 해야죠. 노파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그의 손을 뿌리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수레를 밀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건물 사이로 길게 기울며 그들의 그림자를 느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나란히 걸었고 바닥 위에서 한참 동안 엇갈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하루 이렇게 보내시면 힘드시죠? 힘들죠. 그래도 집에 있으면 더 힘들어요. 누가 나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텔레비전 소리만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씩씩했습니다. 김동완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 어딘가가 울컥했습니다. 나도 그렇다. 누가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다 옮기고 나서 노파는 작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했네요. 덕분에 수월했어요. 별 말씀을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손수레 위에 종이 뭉치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 어쩌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하는 무게가 되는 것처럼요. 노파는 돌아서기 전 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오늘을 밀고 또 밀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지 뭐. 그 말이 골목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김동완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그의 마음엔 묘한 평화가 번졌습니다. 운동이라 생각해야죠. 그래야 덜 서럽지요. 그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며 도시의 하루를 천천히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길고 낡고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그림자.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 밀 수 있잖아. 조금 천천히라도. 그의 걸음이 다시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그 뒤로 남은 건 낡은 손수레가 지나간 자국과 그가 조금 가벼워진 마음뿐이었습니다. 도시는 서서히 불빛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 사람들의 걸음은 빠르고 바빴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엔 각자의 하루를 마친 얼굴들이 몰려들고 서로 부딪히며 지나가도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김동완 씨는 홀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루 종일 들고 다닌 낡은 비닐봉지 하나, 그 안에는 이력서 한 장과 자판기 커피의 빈 종이컵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자니 도시의 소음이 먼 바다의 파도처럼 들려왔습니다. 참 이상하지.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고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서 낮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고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봉투 모서리가 꾸깃하게 접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김동완 씨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남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15년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요. 빚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 이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에는 분노도 슬픔도 어쩌면 수치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김동완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 마음 알아요. 남성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예. 나도 언젠가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불러주지 않더군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하철이 멀리서 웅웅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세월만큼 났지만 그 순간 둘 사이엔 이상한 평등이 깃들었습니다. 누가 위로하고 누가 위로받는지도 알 수 없는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요한 동행. 남성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모르는 분인데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그럴 때가 있죠. 누군가 말 한마디만 건네도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하거든요. 김동완 씨는 그렇게 말하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미세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 들으니까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는 서류 봉투를 꽉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동완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묘하게도 오래된 평화 같은 것이 퍼져갔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한마디, 그건 때로는 밥보다 따뜻하고 잠보다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그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하철역 앞의 인파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받고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바라봐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그 현실을 알면서도 문득 그들을 향해 다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 사람도 오늘 하루 버티느라 힘들었겠지.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만 걸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은 기도처럼 조용했고 그의 눈빛은 마치 어두운 물 위에 떠 있는 불빛처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한마디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건넨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자신이 잠시나마 머물 수 있는 빛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가슴 안쪽을 서서히 덮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은 노을빛이 구름 사이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빛이 그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지하철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안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살아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잘 살았어.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엔 피로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루를 살아낸 사람의 고요한 존엄이 배어 있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창밖으로 스며들며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공기, 커피의 향,
노파의 목소리, 그리고 방금 만난 그 남자의 얼굴이 하나의 잔잔한 기억으로 겹쳐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여전히 혼자지만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녀간 사람, 누군가의 마음에 잠시 머문 사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기차가 다음 역에 도착할 즈음 그의 얼굴 위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작았지만 조용한 밤의 첫 별처럼 빛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김동완 씨의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않는 이력서, 빈손에 쥔 종이컵 하나, 그리고 마음에 남은 한 줄의 생각. 인생은 마음만으로 버틸 수 없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다고 해서, 부모로서 헌신했다고 해서 노후가 저절로 평안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노후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또 하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노후의 위기는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준비를 미룬 어제에서 시작된다는 걸. 젊을 땐 가족을 핑계로, 중년엔 바쁨을 이유로,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로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지도 몰라. 이제 그는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돈이 없을 때의 서러움도 너무 잘 압니다. 노후의 삶은 마음과 현실, 그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버틸 수 있음을 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는 방 안의 형광등을 끄기 전 손으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위해 하루에 1,000원이라도 저축하기,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몸을 움직이기,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인사하기. 그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그에게 다시 내일을 만들어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노후의 준비는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의 눈빛엔 후회 대신 결심이, 체념 대신 생의 의지가 비쳤습니다. 오늘 김동완 씨의 하루를 따라가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노후는 언젠가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초대하고 있는 내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가 내일의 노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 건강을 챙기는 일, 마음을 나누는 일. 그 셋 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쌓여 당신의 노년을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지혜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